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기고에서 1등급, 2등급, 고등급을 맡기는 어렵습니다. 장기고 영어학원 이런 곳은 절대 가지 마세요. 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조금 자극적일 수 있겠지만 장기고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이 학원을 선별함에 있어서 다른 기준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주면 이제 중간고사를 치게 됩니다. 장기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 블로그들을 찾아보실 테고 학원 상담 전화도 하실 테고 뭐 또 레벨 테스트도 가고 하실 텐니다. 너무 많은 학원들이 있죠, 사실. 저희 학원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한데 뭐 어떤 특정 학원을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장기고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 특수성에 맞게 학원을 찾아야 되는 그 기준점을 잡아보고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기준점을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들어갈게요. 지문을 통암기하는 학원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학생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어 내신 지문 암기 다 하면은 그냥 100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80점 이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장기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 33, 이게 뭐냐면 1학년 기준으로 모의고사 지문이 그러니까 교과서 포함해서 모의고사 지문 개수로 계산을 하면 한 33개의 지문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의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 영어를 공부하느라 다른 학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어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어를 외우느라, 지문 33개를 외우느라 시간을 다 쓴다면 다른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단점은 뭐냐? 통암기를 한다는 게 장기고에서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랑 연결이 될 텐데 두 번째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문 변형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문을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지문을 통암기 시키는 학원이다라고 하시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조금 성적이 좀 오르는 친구들은 더욱더 통암기는 지양해야 한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문 변형을 대비하지 않는 학원이죠. 예, 지문을 변형하는 걸 대비해야 됩니다. 장기고가 김포고만큼은 아니지만 지문을 좀 변형해서 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변형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지문 변형 대비하지 않는다는 학원이 앞에서 얘기한 지문을 통암기하는 학원이죠. 지문 변형을 대비하기 위해선 지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지문 이해, 지문 딸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가보시면 또 영상,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선배들, 1등급 나오는 선배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문 숙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준이 이거였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 예, 수행평가를 대비해주지 않는 학원입니다.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장기고에서는 거의 40% 가까이, 40% 점수가 이 성취도에서, 즉 등급을 정하는 점수에서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수행평가도 그냥 단순하게 다른 학교들처럼 그냥 뭐 외워서 하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글을 써서 한다거나 뭐 대충 팝하고 돌려서 한다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장기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을 내고요. 우리가 중간고사 때 배우거나 기말고사 때 배우는 지문을 갖고 와서 거기서 어휘를 추가하거나 어형을 변화시켜서 재배열한다거나 빈칸을 쓰게 되는 걸 하는 거죠. 이걸 대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필에서 아무리 고득점을 맞아봐야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자세한 걸 원하시면은 요 전 영상에 살펴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기출 분석을 통한 자체 문제 출제가 불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변의 학생들을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그젠포유라든지 아임카라든지 유료 문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걸 그냥 걔만 계속 푸는 거예요. 걔만 계속. 이게 사실 뭐 낮은 등급 학생들은 그렇게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랑 함께 하고 있는 아이들이랑 그전에 선배들이랑 다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한글 내용을 기억하는 게 훨씬 장기고에서는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학교도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나 장기고는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영어를 외워봐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문을 변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유료 사이트에 가서 막 자료를 긁어와서 내준다.
열심인 건 좋지만 그게 장기고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그것만 한다라는 것. 지문을 숙달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장기고랑 똑같은 형식의 이런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출제하고 OMR 카드로 연습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손글씨 필기 노트도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출을 딱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밑줄이 밑줄은 어법,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다중선택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어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기고에서 1등급, 2등급, 고등급을 맡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너무 소중합니다.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이 에너지와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중간고사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원을 옮기거나 학습을 진행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학원을 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전 학원 안 갈 건데요. 괜찮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시면 돼요. 거꾸로. 어떻게? 학원을 안 갈 거면 지문을 숙달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기고에서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학원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야 됩니다. 영어는 효율을 추구하는 시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곳은 가지 않는 편이 장기고 학생들에게 이득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학원 얘기하는 건가? 여기인가? 아니요. 본인이 다니는 학원을 평가해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내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근데 방향이 안 맞아. 그럼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이런 방향으로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장기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영어가 조금 더 효율적인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니까요. 아니 다 귀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장기고 영어 학원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재밌고 더 유익한 학생들 학습에 또 학부모님들 어떤 정보에 유익한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